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온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다음 날인데,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 산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는 하루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사실 폭설이 내리고 나서 출근길이 이제 위험한 곳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천천히 출근을 하셔라 이런 공지도 내려오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운전하기 전에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도로 사정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정말 이용을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는데, 아니 도로가 어쩜 이렇게 눈이 왔나 싶게 너무 깔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전부 이 간밤에 누군가의 노고 때문인 거잖아요. 노고 덕분인 거죠. 네, 누군가가 이렇게 다 치워주셨기 때문에 밤새 그냥 정말 골목골목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강변북로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빠지는 길이라든지 그런 샛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곳마저도 전부 와,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주셨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저력, 한국인의 저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랐고, 이렇게 눈을 깨끗이 치워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또 있을까 싶어요, 정말로. 이렇게 눈이 내리고 간밤에 내리고 다음날 이렇게 말끔하고. 그래서 이 서울, 근데 다른 지역은 조금 피해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직원들 중에도 빨리 출근을 못한 직원도 있고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쨌거나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피해 없이 출근을 하셨으니까, 정말 혹시나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제 걸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감사의 인사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출근길인데도 도로가 많이 얼어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양옆으로 정말 말끔하게 눈이 치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이렇게 깨끗한 곳에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곳에 살 수 있었다는 게. 근데 사실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겠어요. 서울시는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거꾸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렇게 깨끗하고 피해 없이 말끔한 도로 위로 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대중교통도 배차 간격을 좀 늘리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한 하루였고, 그리고 그 덕분에 차도 안 막혔고, 그리고 눈 온 이 거리 풍경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탔으면 느끼지 못할 것들을 저는 운전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계절의 변화도 그렇고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막 주변을 좀 많이 살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살피면서 저런 차들도 보고 풍경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나무 보는 걸 좋아해서 나무들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진짜 어제랑 그저께 운전을 할 때는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원래도 천천히 가야 됐지만 천천히 가면서 운전을 하고 그렇게 갔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아들이 친구랑 학교에서 친구랑 다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았고, 남자 아이를 키우면 아마 거의 대부분 이런 일들을 한두 번씩은 겪으실 거예요. 여자 아이들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 아이를 키우지는 않아서. 근데 그런 연락을 받아서 처음에는 막 1학년 이럴 때는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학교 폭력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더 글로리도 그 김은숙 작가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던진 그 질문 하나로 시작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러니까 때리는 쪽에 있어도 도덕적으로 괴롭고요. 맞는 쪽에 있어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괴롭힘을 하는 것이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냐.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부모가 되고 나서 어른으로서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의 교육이 이 아이의 이런 도덕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심어줘야 될 때 뭐 양심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며 뭐 그런 거 했을 때 그러면 내 아이가 너무 착해서 다 양보만 해주면 또 그것도 너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다 뺏기고 아 괜찮아 이러면서 다 주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아이인 게 좋으신가요? 그런 아이면 싫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을 했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되고 나서. 근데 이번에도 저희 아들이 좀 다툼이 있었다고 했고 그 다툼의 이유는 별건 아니었어요. 뭐 매트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뭐 좋은 자리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이제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투는 상대가 평소에 엄청 저희 아들이랑 친했던 친구라는 거예요. 저도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제 다툼이 있어서 선생님도 놀라시고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 둘 간에 싸움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정말 선생님들도 극한 직업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유치원도 그렇고 뭐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냥 모든 많은 사람들을 다뤄야 하는 직업은 그러니까 서비스업 포함입니다,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대해야 하고 또 많은 인원을 좀 통솔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4학년 수준 아직 미성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이 자아를 가진 어린이들 20명 남짓을 데리고 수업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다툼, 크고 작은 다툼들도 뭐 중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있죠. 그리고 또 거기도 직장이기 때문에 또 직장 생활 하셔야 되죠. 뭐 교장 선생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도 있고 뭐 서류 업무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선생님이 있는데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또 뭐 행사도 가면 또 행사도 준비해야죠. 정말 선생님도 극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극한 직업이어서 저는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씩 선생님을 꿈꾸잖아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보통 그런 꿈을 더 많이 강하게 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할 직업은 아니었구나. 내가 그걸 택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저는 국문과를 나왔는데 국문과에서는 그 교직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저희 과는 정말 너무 그런 게 타이트해서 딱 한 명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그 한 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따놓으면 뭐 이렇게 미래가 좀 넓어지는 느낌이 있잖아.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따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은 대학생이었는데 그걸 따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게 있었어도 과연 잘 해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원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을 했다면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정말 다 신경 썼을 거거든요. 물론 지금 선생님들도 그러시겠는데 저는 굉장히 더 딥하게 뭐 이 아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 성격이라면. 그래서 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했는데 잘 선택한 것 같아요. Anyway, 네, 그래서 친구랑 싸움이 나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친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선생님은 놀라셨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알겠습니다. 뭐 화해는 하고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아들이랑 또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이랑 또 얘기를 했더니 친했던 친구가 맞는데 싸움이 있었다. 근데
그래서 그렇지만 화해를 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또 드라이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충분히. 그리고 친했던 친구도 와도 싸울 수가 있다. 저도 그러면서 저도 이제 좋아했던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았던 사람이 또 싫어지고, 그거는 관계를 얼마나 오래 가지고 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사람의 여러 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한 명을 두고 오래 봤을 때,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다른 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연애만 할 때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이게 단데 이 사람의 어떤 이면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운전도 해보라 그러고 술도 먹여보라고 하는 건데, 정말 누가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정말 다양한 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엄마도 좋아했던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고, 좋아했던 사람이랑 다툼이 생길 때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잘 대처를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친구랑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 아들은 억울하죠. 늘 본인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상대방 친구는 또 그 상대방 친구가 억울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그 말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딸처럼. 그래서 상황을 설명을 잘 하는데, 그 다른 보통의 평균적인 아들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딸내미들보다 조금 말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잖아. 말하는 스킬 같은 게 부족하고 말수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그냥 억울해도 말을 설명을 잘 못하니까 그냥 혼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나고 있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그래도 저희 아들은 좀 상황 설명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제가 듣기로는 좀 억울하겠더라고요. 먼저 왔고 누가 먼저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래요. 어쨌든 그래서 본인은 억울하다 이거였는데, 네, 그래서 아들을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거의 다 또 와갔고요. 이렇게 또 떠들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돼서, 네, 저는 무사히 회사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눈길 빙판이 얼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